토니 로빈스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200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이기도 한 그는 미국 대통령 4명의 멘토입니다. 토니 로빈스의 강연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5천만 원이며 세미나 참석 전에는 참가자 심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니 로빈스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토니 로빈스를 만난 후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5천만 명의 삶을 바꾸었다는 그가 알려주는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길래 유명한 운동선수와 연예인, 기업가와 심지어 각국 대통령들까지 토니 로빈스의 열광적인 팬이 되는 것일까요? 토니 로빈스는 부와 성공, 건강과 행복을 얻고 싶다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지금 당장 인생을 바꿔라. 라고 강조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현재 성공과 부를 거머쥔 세계적인 자산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불우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형편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뚜렷한 인생 목표 하나 없이 살았다고 하죠. 딸랑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뚱뚱한 몸으로 허둥대며 살던 토니 로빈스가 어떻게 17kg이나 몸무게를 줄이고 4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세계인의 멘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토니 로빈스의 거인의 생각법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부자 마인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공하고 싶은 이들에게 거침없는 해답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2분 만에 떨쳐내는 방법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인의 힘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은 경험을 엮은 실이 된다. 내 말은 곧 경험이다. 삶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언어는 가장 필수적인 핵심 요소다. 자신의 경험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도 달라진다. 그 말이 실제 우리의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말이 건강까지 좌우한다. 일단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에 부합하는 감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예를 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암이나 심장병이라는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까지 저하시킨다고 한다. 반대로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는 대신 정확한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면 면역력이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먼 커즌스 박사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형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말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마라. 부자로 만든 질문.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평가 과정이다. 트럼프는 경제적 이득이 높아 보이는 물건을 평가할 때에도 이렇게 물었다.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는 최악의 사태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진행했다. 가격이 상승하는 좋은 상황이면 알아서 잘 될 테니 최악의 경우만 판단한 것이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트럼프가 상황이 악화되면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서 헤쳐갔다고 전한다. 기억하라.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던진 질문과 하지 못했던 질문에 의해 결정된다. 좋은 질문을 습관화하기. 종종 아주 단순한 질문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인간관계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미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였던 레오 퍼스카글리아는 단순한 질문의 중요함을 말한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오늘은 뭘 배웠니라고 물었다고 한다. 레오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만약 그날 학교에서 배운 것 중 특별히 재미있는 게 없으면 집에 돌아와 정신없이 백과사전을 뒤졌다. 레오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가치 있는 것을 익히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삶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면 나와 내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해야 매일 질문하는 이런 습관이 먹고 자는 것처럼 익숙해질 수 있을까?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거나 둘 중 하나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활용하기. 살을 빼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다음의 아이디어는 어떨까? 같이 살을 빼고 싶은 친구들을 모으고 철저한 식이요법을 수행하고 즐겁게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해보자.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길 시 게사료 한 캔을 다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여성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게사료 캔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고 한다.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다거나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게사료 캔을 집어들어 성분표를 읽었고 말고기 덩어리 같은 아주 입맛 당기는 성분을 보면서 정신을 차렸다. 이런 방법 덕분에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때론 실패해도 특별한 보상해 주기. 돌고래 든 사람이든 특별 보상은 가장 효과적인 훈련 도구 중 하나다. 조련사는 돌고래가 점프를 잘하지 못해도 생선을 던져주는데 이러한 특별 보상은 오히려 돌고래가 다시 점프를 시작하도록 자극한다. 아주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 특별 보상이다. 이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무기력한 행동 패턴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줬을 때 사람들은 더 비범한 노력을 하게 되고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오늘 이런 특별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들에게 멋진 보상을 해주자. 부정적인 패턴 끊어내기. 부정적인 패턴을 깨뜨려라. 방에 갇힌 파리를 본 적 있는가?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으려고 반복해서 창문에 몸을 부딪힌다.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말이다.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배우자나 부모의 잔소리가 헛수고이거나 심지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처럼 말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부정적인 패턴을 깨트려 보자. 만약 잔소리를 했었다면 그만 멈추고 무릎을 꿇은 다음 미소를 지어보라. 그런 다음 가까이 다가가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며 껴안아 보자. 부정적 패턴을 깰 수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일단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운명을 결정짓는 결단.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길로 갈지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인생은 운명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모든 결정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
만약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결정이다. 지난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그 결정 중 오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인생의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신이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정신의 무한한 힘을 입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각과 용기를 가진다면 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인간관계와 건강, 사회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결정해보자. 무엇이 중요한지 입력해 두기. 새 옷이나 자동차를 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똑같은 것이 생긴 건 아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왜 그 정도까지 몰랐을까? 인간의 뇌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많은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뇌에 입력해 두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이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단 목표를 정하면 두뇌의 망상활성계가 작동하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들을 마치 자석처럼 순식간에 끌어들인다. 이 강력한 신경계 스위치를 켬으로써 삶은 말 그대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내 결정에 대한 믿음 갖기. 부를 얻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스스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을 좀처럼 뒤집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걸핏하면 마음을 바꾸고는 한다. 자신의 결정을 믿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세계사에서 위대하고 당당한 모든 순간은 열정이 쟁취한 것이다. 고통을 내 편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귀찮아서 질질 끌다가 결국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다. 세금 납부 같은 일 말이다. 그런데 귀찮아서 하지 않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려면 더 힘들지 않던가. 막연히 이건 힘들고 저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잘못된 믿음을 바꾸면 꾸물거리는 습관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미루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삶에 적용시켜보자. 그 적용의 첫걸음은 이 힘든 일 좀 안 할 수 없을까 대신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고통도 내 편이 될 수 있다. 지킬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보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 꿈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가? 지난 5년 동안 모은 1억 원을 지키는 것과 앞으로 5년간 1억 원을 벌 기회에 도전하는 것 중 어느 쪽에 더 끌리는가? 궁극적 즐거움을 추구하자. 훌륭한 사람들을 볼 때 흔히 그들이 운이 좋고 특별한 재능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한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진 재능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헌신적인 삶을 산 것은 타인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신념은 그녀로 하여금 전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돕게 만들었다. 마더 테레사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서 궁극의 기쁨을 느꼈다.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가장 기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고통을 지렛대로 삼기. 혹시 무엇을 하더라도 고통뿐일 거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사람들 안에 있을 때도 초라함을 느끼지만 그들이 떠나버려도 더 외롭다거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감정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뿐이다. 이런 마음이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통을 최고의 파트너로 활용해보자. 과거, 현재를 통틀어 경험해 온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통이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감정적인 강렬함을 느껴보자. 이것을 한계 감정에 도달했다고 부른다. 이 고통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 움직여보자.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자극제로 활용해보자. 감정의 스펙트럼 넓히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다. 일주일에 평균 몇 가지 감정을 느끼는지 목록을 만들고 자세히 살펴보자. 만약 12가지가 안 되면 당신이 특히 좋아하고 꾸준히 느끼고 싶은 감정을 더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감정 가운데 일부만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초점을 조절하고 표정이나 자세를 바꿈으로써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느끼고 싶은 긍정적인 감정을 골라 자신의 경험에서 그 감정을 느꼈던 방법을 실행해보자. 움직여보고 몸짓도 취해보고 그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즐겨보자. 원하는 것으로 눈길 돌리기. 카레이싱은 초점의 힘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예다. 주행 중 차가 미끄러지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신경을 쓰면 실제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카레이서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벽을 바라보지 않고 넓은 트랙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저항하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두려움을 내려놓자.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자.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부유와 가난을 만드는 것은 모두 마음이다. 확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체 조건상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 사이에 뛰어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히 깼다. 어떻게 해낸 것일까? 그는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우승한 자신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하자 확신이 그 의심경계의 지시를 내림으로써 결국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과 같은 육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놀랍게도 베니스터가 성공한 이후 1년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룬 선수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뚫고 나가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여도 확신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해냈다면 비단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 상상을 확신의 재료로 삼기. 신념이란 어떤 의미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이다. 당신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을 테이블의 윗면이라고 상상해보자. 다리가 없다면 테이블도 세워놓을 수 없다. 신념으로 완성되려면 생각, 즉 테이블에 다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리는 경험이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아마 학창시절 성적도 좋았을 테고 똑똑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만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로저 베니스터처럼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데 주저한다. 하지만 앞서가는 리더들은 실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끊임없이 상상함으로써 성공을 이뤄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흥미를 가진 일이 있는가? 바로 지금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할 최고의 순간이다. 감정 없이는 어둠이 빛으로, 무관심이 행동으로 바뀔 수 없다. 내 감정은 내가 만든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모두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언제든 새로운 감정을 북돋우고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반대로 기분 좋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특별한 일 없이도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냥 지금 당장 기분이 좋다고 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생각으로 뻗어나간 인간의 마음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짧게 고민하고 길게 행동하기. 주위의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같이 중심을 잃지 않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문제를 궁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에 10% 이상 쓰지 않기. 남은 90% 이상의 시간을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원인부터 찾아보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비유가 있다. 강둑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때 갑자기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리고 강에서 허우적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 남자를 구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다. 곧이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네 사람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강에서 한 명 한 명 건져내며 하루를 다 보냈다. 만약 그가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 상류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갔다면 처음부터 누가 사람들을 강물에 빠뜨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노력을 아낄 수 있다. 모든 위대한 일은 내면의 힘이 환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괴로움은 왜 찾아오는 걸까? 일상에서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꼭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 있다. 이 괴로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결과 때문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나의 규칙의 결과 때문인가? 이렇게 괴로워한다고 상황이 더 나아질까? 이 상황에서 기분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이 내가 어떤 기본 원칙이나 신념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까?
자신의 규칙이 이성적으로 적절한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원칙을 검토해야 한다. 행복하려면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돈을 많이 벌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항상 스트레스 없는 상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평생 몇 번이나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자신의 원칙을 검토하자. 스스로 그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부정적인 생각을 2분 만에 떨쳐내는 방법. 모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현재 노력하는 무언가 말이다. 그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당연히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행동이 같은데 새로운 결과를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형편없는 행동만 한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 상태 때문이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조바심이 나고 실패한 것 같은 감정들에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과를 바꾸는 것인데, 결과를 바꾸려면 행동을 바꾸어야 하고, 행동을 바꾸려면 감정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압도당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억만장자 고객들과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 4명의 미국 대통령에게도 가르친 방법이다. 감정 상태를 바꾸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를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근본적인 변화이다. 최고의 방법은 몸을 이용해 생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몸을 이용하면 된다. 움직이는 템포를 바꾸는 것이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숨을 더 고르게 쉬어라.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하고 말을 좀 빠르게 한다면 이 행동들이 당신 몸 안에서 화학작용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새로운 감정 상태에 접어들어 완전히 다른 행동을 이끌어낸다. 이것은 3년 전에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파워 포지션이라고 한다.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처럼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바로 선 상태에서 숨을 깊게 쉬어라. 단 2분 동안만 그렇게 해보길 바란다. 이 행동으로 인해 당신은 2분 안에 무조건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고 당신의 몸 안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22% 감소한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려고 하지 않던 새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33% 증가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앉아 있다면 머리에 깍지를 끼고 다리를 올려놓는 행동도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자세와 행동들이 당신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감 있는 자세가 끼치는 영향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이 이루게 될 성과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에디슨은 자신이 성취할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촛불 없이 불을 켜는 전구를 발명하겠다라고 말이죠. 왜 발명하고 싶은지 이유도 알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행동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생각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수만 번의 실험을 했지요. 또한 에디슨은 방법이 틀렸을 때도 그것에서 배움을 얻었고 매번 방법을 바꿔가며 될 때까지 몰입했습니다. 전구 발명 초창기에 에디슨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실험을 하던 중
꽤나 큰 폭발이 일어나서 모두가 겁에 질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디슨은 태연하게 노트에 실험 결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냐? 방금 우리 모두 죽을 뻔했다고. 너의 그 멍청한 아이디어로 수만 번의 실패를 하고 있잖아. 그러자 에디슨이 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수만 번의 전구가 안 켜지는 방법을 찾았지. 이번엔 작은 폭발을 만드는 법을 찾았고 이 방법은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꽤 흥미로운 접근 아닌가요? 에디슨은 성공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알았고 이유를 찾고 동기를 받았으며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방법을 바꿔가며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행동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수많은 도전과 노력과 절망 끝에서 결국 웃음 짓는 당신을 그려보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